증권부 원다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장 같은 때 우리 원 기자님이 준비해 주신 내용 같은 게 너무 또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1월은 잘 보냈던 것 같은데 어느 정도 2월이 조금 녹록지가 않을 것 같아서 오늘은 전망을 좀 가져오신 거죠? 네. 1월까지는 사실 장이 좋았어서 네. 이제 좀 기분 좋게 1월 주식시장 한번 정리해보고 이제 2월 어떻게 갈지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막판에 그 딥시크 충격파 확 흡수하면서 좀 힘들기는 했었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제가 이제 연초에 시작할 때 1월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국내 증시에서 확실히 1월 효과가 나타났었어요. 1월 전반으로 보면 코스피 지수가 4.91% 올랐었고 코스닥 지수는 7.39%까지 올랐거든요. 근데 이걸 특히 주요국 지수랑 비교해 보면은 그 1월에 국내 증시 수익률이 두드러지는데 미국 S&P 500 지수가 1월에 2.70% 올랐고 나스닥 지수가 1.64%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또 중국 상해 종합 지수는 3.02% 내렸고요. 일본 니케이 지수도 0.82% 하락했거든요. 그러니까 미일 중 주요국 가운데서는 저희가 1등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예. 투자자별로 보면 근데 사실 이제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세가 계속됐고 사실 이제 개인 매수세가 뒷받침을 한 건데 1월에 개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한 3,300억 정도를 샀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9,300억, 4,000억 정도를 순매도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1월을 받쳐줬던 게 개인들의 힘이었으니까 어느 쪽을 유독 관심을 가지셨는지도 궁금한데요. 개인들 매수세는 압도적으로 삼성전자에 몰렸는데요. 1월 한 달 동안 개인들이 삼성전자를 1조 2천억 넘게 순매수한 걸로 집계가 됐어요. 이 1월에만 삼성전자가 1.5% 넘게 떨어지면서 주가가 이제 52,000원대까지 내려왔거든요. 오늘 뭐 좀 더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서 확실히 개인들은 저가 매수세가 몰린 걸로 이제 풀이가 되고 이어서는 뭐 현대차, 셀트리온, 삼성 SDI, 유한양행, 카카오 이런 종목들을 개인들은 많이 순매수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네. 일단 오늘만 봐도 시장이 많이 내렸단 말이죠. 그 관세 여파 때문인데 양호했는데 이렇게 지금 2월 딱 첫 거래일 되자마자 분위기가 좀 반전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안 좋기는 합니다. 이번 달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이제 외국인 이제 매수 전환이 이제 좀 이렇게 선결 조건이라는 분석들이 나와요. 사실 1월 국내 증시가 좀 상대적으로 좋았을 수 있었던 영향은 지난해 사실 많이 빠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술적인 반등 효과는 이미 1월에 어느 정도 다 나타난 거여서 이제 이런 수익률 호조가 계속 되려면 좀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을 하고 이런 수급 개선이 나타나야 된다는 분석인데 사실 외국인은 지난 8월부터 이제 월간 단위로 하면 6개월 연속 순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1월에 주가가 오르긴 했지만 외국인 수급 개선이랑 같이 가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반등이 계속 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좀 전망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이제 외국인 매세 재개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외국인 매수 재개 여부 일단 첫 번째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관세죠. 먼저 앞에 그 방송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트럼프 오늘 그 관세 정책 때문에 사실 주가가 정말 많이 빠졌잖아요. 이제 이게 앞으로 이제 2월 증시 흐름의 이제 최대 변수가 될 것 같은데 트럼프 이걸 정책을 살펴보면 지난 1일에 이제 국제 비상 경제 권법 요거에 따라서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한 행정 명령에 서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4일부터 이제 현지 시간으로 4일부터 적용이 되는 건데 캐나다 경우에는 에너지 제품의 10% 그리고 그 밖에 모든 제품에는 25% 관세가 부과되고요. 멕시코에 대해서는 에너지를 포함해서 모든 제품의 25%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10%의 보편 관세가 부과가 됩니다.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이걸 예고해왔던 거긴 하잖아요. 근데 이제 1기랑 비교해봤을 때 차이점이 이제 1기 때는 이게 취임 2년 차부터 좀 이렇게 관세 부과가 본격화 됐다면 이제 움직임이 훨씬 빨라진 거고 이제 이렇게 대상국들이 된 캐나다, 멕시코, 중국도 곧바로 대응 방침을 밝혔는데요. 캐나다는 미국 제품에 대해서 25% 맞대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고요. 멕시코도 이제 현지 시간 3일로 구체적인 대응 방침 플랜 B를 밝힌다고 밝혔고 또 중국은 WTO 제소랑 뭐 반격 조치 등의 대응 방침을 하겠다 이렇게 이미 밝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이제 뭐 관세 전쟁이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래서 단기간으로는 시장 변동성 확대는 이제 불가피하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일단 뭐 4일부터 이제 발효된다고는 하는데 뭐 찾다 보니까 콜롬비아 쪽이랑은 그 불법 이민자 송환 문제 얘기하다가 부가 때렸다가 또 뭐 협력하기로 약속하니까 또 이렇게 좀 보류하는 맞아요, 그런 맞아요. 입장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어떻게 지금 시일이 좀 며칠 남은 상태여서 어떻게 또 전개가 될지 좀 궁금은 하는 상황인데요. 이어서 뭐 덧붙여 주실 말씀 있으시면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좀 전망도 엇갈리긴 네.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지금까지는 트럼프가 예고해왔던 타임라인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우리나라나 뭐 독일, 일본 요런 이제 6대 수입국에 대해서도 이제 2분기까지는 이제 관세 부과가 전면화되지 않겠냐 요런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가 오늘 또 얘기한 걸 보면은 유럽연합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 곧 하겠다 이렇게 또 추가로 밝히기도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또 수출 경제다 보니까 또 국내 기업들의 이익이 수출이랑 연관성이 굉장히 높아서 이제 관세 부과로 이제 글로벌 교역량 자체가 줄면 이제 증시에도 피해가 불가피할 거다. 요거는 이제 피해갈 수 없을 걸로 보이는데 이제 이걸 수치적으로 보면 지난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낸 보고서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 그러니까 미국이 FTA를 맺은 뭐 우리나라 같은 데를 포함해서 모두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또 이런 나라들도 맞대응하는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가면 한국 수출이 최대 448억 달러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트럼프 2기 통상 정책의 세부 내용이 이제 점점 구체화가 될 텐데 그게 다 구체화가 되기 전까지는 사실 증시가 이제 추세적으로 이제 반등을 하기까지는 좀 제한이 되지 않나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 트럼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통상 정책을 거의 전반적으로 다시 되짚어 본다라는 그러한 느낌의 강도도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얼마 전에 이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무슨 주요 경제위원회에서 주역으로 활동했던 사람이 뭐 이 FTA 한국도 대비를 해야 된다, 막 FTA 뭐 아예 뭐 재협상 뭐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에 둬야 된다 이런 얘기도 좀 하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뭐 우리 시장에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굉장히 큰 변수로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뭐 이게 좀 그게 주요 뭐 주도적인 전망은 아니지만 이게 좀 일시적으로 그칠 거다 이런 전망도 있긴 해요. 왜냐하면 사실 이렇게 관세 부과를 하면은 미국의 단기적으로 이득은 될 수 있어도 이게 결국에는 미국에도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뭐 골드만삭스가 이제 뭐 전망을 한 걸 보면은 이게 사실 트럼프가 당장 지금 캐나다랑 뭐 멕시코를 이렇게 대상으로 할 때는 뭐 마약 펜타닐 유입 억제한다 이런 명분을 내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볼 때는 이제 관세 부과가 일시적일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긴 했는데 이제 4일 관세 부과 앞두고 캐나다, 멕시코 정상과 트럼프가 통화를 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인플레이션 등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도 이제 세밀하게 살펴보고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우리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흐름들 또 주토피아에서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번 주 우리 증시에서 좀 살펴볼 만한 주요 이벤트들을 좀 짚어보자면요. 네, 이번 주에는 이제 미국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가 쭉 이어지는데 우리 시간으로 보면 이제 5일에 알파벳이랑 AMD 그리고 6일에 퀄컴, 7일에 아마존 이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또 7일에 이제 연준 통화정책 기조에 영향 미치는 1월 미국 고용지표 이거 아주 중요한 지표잖아요. 이것도 이제 예정돼 있으니까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증권부 원다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